네, 오늘도 양 지수 희비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어제 5% 넘게 급락했던 코스피가 오늘 장 초반에는 반등을 시도하더니 다시 하락으로 방향을 틀고 6,100선까지 주저앉았고요. 코스닥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상승하는 움직임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전력기기와 로봇 등으로 매수세 확산되면서 지수 하단을 받쳐주는 모습인데요. 오늘 장 주목해볼 두 가지 이슈 키워드 함께 만나보시죠. 첫 번째 키워드, 국가대표의 AI 컴퓨팅 센터의 탄생입니다. 정부가 전남 해남 솔라시도에 GPU 15,000개를 갖춘 국가 AI 컴퓨팅 센터의 건설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AI 반도체를 확보하는 경쟁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이제는 이 장비를 안정적으로 가동할 전력과 전력망이 핵심 경쟁력으로 부상하고 있는데요. 국가 AI 컴퓨팅 센터는 총 사업비 약 2조 5천억 원을 투입해서 2028년에 완공을 목표로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 SDS의 컨소시엄이 사업을 주관하고 네이버 클라우드와 삼성물산, 카카오, 또 삼성전자와 KT 등이 참여하는데요. 정부와 민간이 공동 출자한 한국 AI 컴퓨팅 센터 코아크가 구축과 운영을 맡았습니다. 2027년부터는 삼성 SDS의 데이터 센터를 활용해서 일부 컴퓨팅 자원을 먼저 제공하고 완공 이후에는 산학연의 AI 연구개발뿐만이 아니라 국산 AI 반도체 성능을 검증하는 테스트베드 역할도 수행할 예정인데요. GPU를 단순히 들여오는 데 그치지 않고 이제 국내 AI 반도체 설계와 시제품, 상용화까지 연결하는 거점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여기에 또 오늘 미국의 소프트웨어 AI 대표주인 팔란티어가 간밤에 시장 기대를 웃도는 실적을 내놨죠. 미국 정부와 기업향 AI 매출이 모두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AI 인프라 투자가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줬습니다. 이때 문제는 전력이겠죠. GPU 15,000개, 24시간 돌리기 위해서 또 팔란티어가 계속해서 투자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대규모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하고요. 전기를 데이터 센터까지 운반할 송배전망도 함께 구축을 해야 합니다. 전력망의 투자 확대와 함께 주목해야 할 원자재가 바로 구리입니다. 구리는 전선과 변압기, 배전반을 만드는 데 필수적인 소재로 손꼽히는데요. 올해 상반기에 구리 정광 수입 단가가 톤당 4,627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3,513달러와 비교하면 31%대 상승한 수준입니다. 반면에 수입 물량은 18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는데요. 중국과 인도네시아 등 주요국이 재련 능력을 확대하면서 원료 확보 경쟁이 심해졌고요. 미국과 유럽도 구리를 전략 자원으로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와 전력망 투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공급까지 제한이 되면서 구리 가격의 구조적인 상승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실제 기업들이 구리를 들여오는 가격도 크게 뛰고 있습니다. 신동 제품을 생산하는 풍산의 전기동 도입 가격은 지난해 톤당 1,440만 원에서 올해는 1분기 1,959만 원으로 올랐고요. LS전선도 1,437만 원에서 1,909만 원으로 상승했고 효성중공업을 비롯한 전력기기 업체들의 도입 가격도 최대 2천만 원에 육박하는 상황으로 높아졌습니다. 구리는 전선 제조 원가의 약 60%, 변압기 원가의 25에서 40%를 차지하는데 따라서 구리 가격이 오르면 전력기기 업체의 비용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다만 지금처럼 공급자가 우위에 있는 시장에서는 원재료 가격 상승분을 제품 가격에 반영하는지가 중요하게 보입니다. 높은 수주 담고와 가격 협상력을 확보한 기업일수록 원가 상승을 방어하기 유리할 텐데 전력기기 빅3의 2분기 실적 함께 확인해 보시면 아직은 원가 부담보다는 AI 데이터 센터의 투자, 또 전력망 투자 확대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HD현대 일렉트릭과 효성중공업, LS 일렉트릭까지 세 회사의 수주 잔고를 합하면 약 36조 7천억 원에 달하는데요. 북미 데이터 센터와 노후 전력망의 교체 수요가 초고압 변압기를 넘어서 배전반과 차단기, 진류 전력 설비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국가 AI 컴퓨팅 센터 구축이 본격화되면서 AI 인프라 경쟁의 무게중심도 이제 전력 생산과 송전망의 확충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서 5월 이 전력 관련주들이 AI 인프라주로 주목받으면서 주가 불기둥 그려내기도 했었는데 과연 다시 그때 기세를 보여줄 수 있을지 관련 업종의 향후 주가 흐름과 주목해볼 탑픽, 기업 어떤 종목일지 잠시 후 전문가 분석으로 만나보시죠. 이어서 두 번째 이슈 키워드 태양광입니다. 최근 국내 태양광 관련주 시장 조정 과정에서 큰 폭으로 하락을 했지만 미국 사업을 중심으로 한 기업들의 실적은 오히려 개선되고 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의 전력 수요와 미국의 중국산 태양광 제품 규제가 맞물리면서 주가와 펀더멘털 사이에 간극이 커지고 있는 건데요. 최근 글로벌 데이터 센터 사업자들이 전력을 확보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하는 조건, 공급 속도와 탄소 중립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는 2035년까지 데이터 센터의 전력 소비 중에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서 추가로 설치할 발전 용량 가운데 재생에너지가 65%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이어서 배터리 저장 장치 ESS가 14%, 가스 발전이 11%, 원전이 6%, 석탄이 4%로 예상이 됐습니다. 구글과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또 메타 등 주요 하이퍼스케일러가 RE100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는 태양광과 풍력, ESS를 먼저 확보하고 부족한 전력만 가스나 원전으로 보완하는 구조가 일반적인 상황인데요. AI 데이터 센터가 늘어날수록 태양광과 ESS가 성장할 가능성이 큰 이유가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특히 태양광의 강점은 속도입니다. 미국에서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는 데 걸리는 기간은 평균 1.4년으로 가장 짧은 걸로 드러났습니다. 배터리와 육상 풍력은 1.7년, 가스 발전이 2년대, 또 가스 복합은 4년이 걸리고요. 원전은 평균 15년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최근 AI 칩 교체 주기가 짧아지고 데이터 센터를 가능한 빨리 가동해야 하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발전소 건설에 10년 이상을 기다리기 어렵고 결국에는 단기 전력 수요는 태양광과 ESS가 담당하고 중장기 기저 전력은 가스와 원전이 보완하는 방식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 제기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은 태양광 공급망을 자국 안에 구축하기 위해서 직접적인 생산 지원책을 가동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은 45X 첨단 제조 생산 세액 공제를 통해서 모듈은 와트당 7센트, 셀은 4센트를 지원하고 있고요. 여기에 중국과 동남아 제품에는 관세와 반덤핑 조치를 통해서 미국 내 모듈 생산 능력을 50기가와트 이상으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인도도 생산량에 비해서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수입 모듈에는 40%, 셀에는 25% 기본 관세, 유럽 역시 제조 보조금과 저탄소 제품의 우선 조달을 도입하고 있는데요. 반면 한국은 지금까지 관세와 직접 보조금이 부족해서 중국산 제품이 비중이 빠르게 높아졌지만 이번에 정부가 세제 개편안에서 태양광과 풍력, 2차 전지, 반도체 등 6대 첨단 산업을 대상으로 국내 생산 세액 공제를 신설하기로 했다는 모멘텀 등장을 했습니다. 미국의 AMPC, IRA처럼 기업이 국내에서 실제로 생산하고 판매한 물량에 세금을 깎아주는 방식인데요. 태양광 설치 수요는 지난해 3.7기가와트에서 올해는 5기가와트, 2027년까지는 10기가와트까지 확대하는 게 정책적 목표입니다. 국내 제품 비중도 지난해 말 30%에서 70%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높인다는 구상을 밝혔고요. 생산량에 연동한 직접적인 지원이 도입되면 국내 생산 설비가 가장 큰 한화솔루션을 시작으로 HD현대 에너지솔루션과 신성 ENG, 한솔테크닉스 등이 수혜 후보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같은 태양광 업종 안에서도 주가 흐름 크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코스피가 45%대 상승하는 동안 OCI홀딩스가 85.9%, HD현대 에너지솔루션은 117%나 올랐습니다. 반면에 한화솔루션은 7.3% 하락했는데요. OCI홀딩스와 HD에너지솔루션이 미국 사업 개선에 실적 개선이 이미 확인이 된 반면에 한화솔루션은 미국의 생산 확대에 불구하고 초기 비용과 실적 회복의 속도에 대한 시장의 의구심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같은 이 정책적인 수혜주라고 하더라도 실제 실적과 현금 흐름이 확인되는 기업에 더 높은 평가를 붙이고 있는데요. 증권가의 시각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한화솔루션에 대해서 메리츠증권은 실적의 변곡점에 진입했다면서 목표가 39,000원으로 높여 잡았고요. 반면에 교보증권은 59,000원에서 43,000원, 미래에셋증권도 38,000원, 유진투자증권도 6만 원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다만 미래에셋증권은 투자 의견을 매수로 상향했고요. 유진투자증권도 다시 일어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태양광 수요와 정책 지원은 긍정적이지만 생산 믹스 개선과 수익성 회복이 실제 숫자로 확인이 되는지 체크를 해봐야겠다고 밝혔고 이미 2분기 실적이 호실적을 공개하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기도 했죠. 이렇게 국내외 다양한 모멘텀들이 나오고 있는데 과연 어떤 종목을 더 눈여겨봐야 할지 궁금하고요. 태양광 업종 내 토픽과 투자 포인트 이어지는 전문가 분석으로 만나보시죠. 이 시각 이슈 키워드 살펴봤습니다.